좋습니다. 물질 내에 서의 자기장 지난 시간에 뭘 이야기했느냐 하면은 물질 내에 어떤 자화된 물질이 있으면은 그 자화된 물질이 내는 자기장은 뭐가 준다고 생각할 수가 있다 그랬느냐 하면은 이 내부에 뭐가 흘러요? 어떤 속박된 전류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그 가상에 이제 그러니까 전류를 도입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왜 이걸 속박 전류라고 그러냐면은 실제의 엘렉트론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이는 게 아니고 각 개의 뭐 엘렉트론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그냥 뺑뺑뺑뺑 도는 거죠. 이렇게 뺑뺑뺑뺑 돌아서 여기하고 여기하고는 사실 요놈하고 요놈하고 대부분 캔슬하고 꼭 유니폼하지 않은 만큼만 이기는 놈이 있으면 그것만 살아남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놈이 얼마를 주느냐 하면은 J of B를 줘서 JB가 뭐냐면 이 M하고의 관계가 M은 뭐냐면 이 마그네타이제이션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컬 크로스 M에 해당하는 만큼의 이 볼륨 전류 밀도가 존재해요. 근데 이 볼륨 전류 밀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건 어떻게 이 플럭스를 전류의 플럭스를 생각하면은 사실은 이 볼륨 전류 밀도를 면적분을 하면 토탈 이 전류가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바운드리에 뭐가 흐르느냐 하면은 이렇게 흐른다고 그러면은 얘들은 캔슬 시킬 게 없잖아요. 여기서 돌아가는 놈이 없으니까. 그렇죠? 이건 그냥 다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M 크로스 N만큼 남아요. N은 어느 방향이냐면 이거의 이쪽 방향이기 때문에 M은 이쪽 방향이고 N은 이쪽 방향이면 이 전류는 이걸 갖다 K라고 그러면은 K는 M 크로스 N의 방향이 이쪽 방향에 이렇게 전류 서피스 커런트가 흐릅니다. 서피스 커런트가 있다고 생각해도 좋다.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자는 여기서 뺑뺑뺑뺑 도는 거고 이걸 조그만 고리 전류들이 만들어낸다고 생각하면 이건 여기서 뱅뱅 도는 거고 그래서 뭐냐면 요놈들이 이제 각각 기여를 해가지고 전체를 이제 어떤 전류 밀도를 만드는 거지 실제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그런 전하는 없다고 말이에요. 그런 뜻에서 속박 전류예요. 그렇죠? 속박 전류.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벌크 내에서 자기장이 이제 만족시키는 방정식이 뭐냐면 암페레의 법칙이 7장을 우리가 배우기 전까지는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제2의 컨트리뷰션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진짜 우리가 커런트를 흘려가지고서 만드는 게 있고 그걸 갖다가 프리 전하라고 하겠어요. 프리 전류. 그러니까 정말로 전류를 흘려가지고서 만드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겠습니까? 이런 속박 전류. JB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디스플레이스먼트 커런트를 논할 때처럼 어떤 약간의 서틀티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건 생각 안 하냐? 이런 것도 뭐냐면 일종의 델타 펑션을 가진 JB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 다 들어있다고 여러분은 생각을 하십시오. 오케이?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JB는 뭐냐 어떤 스트럭처를 가지는 거죠. 클 크로스 M이라는 스트럭처를 가져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이쪽으로 뮤 제로를 양변으로 나누고 뮤 제로를 양변에서 나눠요. 그래서 상수입니다. 그렇죠? 뮤 제로는 4파이분의 뮤 제로가 얼마지?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에요. 그래서 이놈에서 이놈을 빼요. 그러면은 크로스 오브 뮤 제로 빼기 m이 되고 그 놈이 뭐냐면 JF가 됩니다. 그래서 이 놈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실제로 조절할 수 있는, 그렇죠? 조절할 수 있는 그 계기를 가지고서 이렇게 다이얼을 돌려가면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커런트예요. 이 놈은. 그럼 그 커런트가 만들어내는, 조절할 수 있는 진짜 커런트가 만들어내는 어떤 자기장이죠. 그 놈을 H라고 했어요. 데피니션입니다. 이것이 H 필드. 이 J는 뭐냐면 일종의 토탈 전류죠. 그러니까 마그네타이전 자석도 여기에 컨트리뷰션을 하는 거고 이 자기장에는, 그렇죠? 전류도 컨트리뷰션 하는 거예요. 여기에. H에는 뭐예요? 전류, 진짜 전류만 컨트리뷰션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 토탈 자기장에서 이 뭐랄까 영구자석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자화된 어떤 물질이 만들어내는 컨트리뷰션을 뺀 게 그게 H예요. 그 내용을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오늘 배우려고 하는 자기장인데, 여기 H를 이제 보통 실험실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 B는 우리가 컨트롤이 안 돼요. 이거는 실제로 이제 물질 내에서의 자기장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거기에 얼마만큼 생겼는지 누가 알겠어요? 물질 내에 들어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원자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놈은 호플레스한 놈이야. 어떻게 보면. 어떤 의미에서는. 분명히 이거는 모든 것을 다 기술하는 그런 자기장이, 토탈 자기장이 틀림이 없는데 그거보다는 훨씬 더 편리한 양은 H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실험실에서는 이걸 갖다가 자기장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B는 뭐냐? 그럼 B는 B에 이제 B에는 또 다른 이름을 붙입니다. H를 자기장이라고 그러고 B를 뭐 magnetic induction 뭐 하여튼 뭐 그런 말로 이제 부르는데 좀 그렇지만 이론적으로 의미가 있는 양은 H가 아니라 B입니다. 토탈 어떤 자기장, B 필드만이 막스웰 필드에 들어가는 진짜 magnetic 필드예요. 오케이. 그러면 저는 H는 저번에 그 G하고 비슷한 거예요. 맞았어요.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H를 뭐라 그러냐면 여기서는 이 책을 쓴 사람은 데이빗 그리피스는 이 사람은 입자물리 이론을 전공한 사람이라서 이 사람은 H를 갖다가 그냥 보조장이라고 불렀어요. 보조장. 오그질리어리 필드라고 부르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실험실에서 중요한 것은 이 H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보조장이 되겠습니다. 보조자기장이라고 부르든지 보조장이라고 부르든지 그렇게 우리는 임시적으로 부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리터러처를 이제 읽다 보면은 굉장히 헷갈려요. 굉장히 헷갈린다고. 왜냐하면 자기장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것도 자기장이라고 그러고 이것도 자기장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사람들이 이제 진짜 뭘 가지고 자기장이라고 부르는지를 유심히 살핀 다음에 논문을 읽어야 해. 근데 두 가지는 단위가 달라요. 뮤제로가 상수이기는 한데 이건 뭐예요? 단위가 디멘전레스한 퀀티티가 아니에요. 뮤제로는 단위를 가진다고요.
어쨌든 둘 다 자기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보조 자기장이라고 그러겠어요. 그러면 보조 자기장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H가 있으면 H를 가지고서 우리가 뭐 엑서사이즈를 좀 해야 될 텐데 curl H는 뭐냐 하면 J-free예요. J-free.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기에 뭐 실린더 내에 유니폼한 전류가 한다 그러면은 이런 건 문제는 굉장히 쉽죠, 그렇죠? 이런 문제는 쉬워요. 여기 JF라고 하는 것이 유니폼하게 흐른다. 그러면 이 반경 S에서의 H를 구해라. 뭐 그런 문제는 식은죽 먹기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내부에서 이걸 생각하면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안에 요를 통과하는 토탈 전류 I라고 하는 것은 파이 S의 제곱 곱하기 면적 곱하기 이건 뭐 요 안을 하는 전류 전류라고 하는 것은 I가 아니라 S라고 그랬지. IS라고 하는 거. IS는 뭐냐면 요 안을 통과하는 거예요. 반경 S를 통과하는 토탈 전류는 파이 S 면적 곱하기 전류 밀도가 되겠죠. 그렇죠? 여기에 토탈 전류 I가 흐른다. 그러면은 JF는 뭐냐 하면은 파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갖다가 뭐라고 그럴까? I라고 그럴까요? 파이 R 제곱분의 얼마예요? I예요. JF는. 그렇죠? 전류 밀도는 요겁니다. I는 토탈 전류고. 그러니까 여기에 흐르는 토탈 전류가 I라고 그러면은 요 안을 흐르는 것은 이만큼이에요. 파이 JF. 이거는 뭐죠? R 제곱분의 파이 R 제곱분의 파이 S 제곱이에요. S 제곱 곱하기 I예요. 그러면은 암페르 법칙을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적분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암페르의 법칙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요 위에서의 적분을 하게 되면은 이 스톡스 시오름에 의해서 그러면 H.dl이 되는 거죠. 그렇죠? 요거를 적분한 것은 요거를 요 위에서 적분한 것은 면적분을 한 것은 스톡스 시오름에 의해서 바로 요 위에서의 인테그랄로 되고 H는 시메트리에 의해서 이쪽으로 돌아가는 양이 돼요. 그렇죠? B하고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양변을 적분한 것이 이게 JF 적분한 것은 어디예요? S 위에서 DA라고 그럴까? 뭐라고 그러는 게 좋은가? 자꾸 남발을 하는데 스몰 a라고 하겠습니까? 빅 A는 우리가 또 자기장을 위한 어떤 포텐셜로 쓰니까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것은 이게 뭐냐? IS예요. 그렇죠? 그럼 이게 뭐냐면 R 제곱분의 S 제곱 I. 요거는 근데 뭐냐 하면은 이건 얼마예요? 요 위에서의 적분이니까 H 곱하기 2파이 S예요. H 곱하기 2파이 S. 그러므로 H는 2파이 R 제곱분의 2파이 R 제곱분의 S 곱하기 I가 됩니다. 비슷한 얘기를 가지고서 우리는 반대로 여기에 마그네타이제이션이 있다고 그래봐요. 여기에 마그네타이제이션이 이런 식으로 있다고 그래봐요. 실린더에 M이 이렇게 있다고 그래봐요. 유니폼하게 있다고 그래요. 그럼 이 내부와 외부에서 뭐 H를 구하라고 그러면 H가 얼마가 되겠어요? H가 얼마가 되겠어? 어떻게 하면 돼요? H는 뭐에 반응하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내는 거죠? 전류. 무슨 전류? 진짜 전류. 진짜 전류가 얼마예요? 여기에 뭘 줬어요? 여기서는 진짜 전류를 줬고 여기는 뭐냐면 전류가 없이 마그네타이제이션을 줬다고요. right?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진짜 전류가 만들어내는
보조 자기장은 얼마예요? 제로예요. 왜냐? 진짜 커런트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JF가 없으므로 뭐야? H는 제로예요. 그렇죠? 그러면 B는 뭐냐? B는 뭐죠? H 뮤제로 오브 B 오브 뮤제로가 뭐냐면 H 더하기 M이거든요. right? 데피니션 아니에요. 그렇죠? B 오브 뮤제로는 M 더하기 H라고요. alright? 그러므로 B는 뭐예요? 뮤제로 곱하기 M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내부에는 이렇게 해서 구하면 딱 될 것 같은데 외부는 어떡하나요? 그럼 이렇게 한 거는 뭐냐면 이걸 갖다가 그냥 써서 구한 건데 만약에 우리가 또 다르게 풀 수도 있죠. M이 있으면 뭐를 구하라고요? M이 있으면 속박전류가 있고, 그렇죠? 속박전류는 B를 만들어내죠. right? 그런데 내부에서는 이렇게 하면 딱 돼요. 근데 외부에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외부에서도 과연 제로일까, B가? 그러니까 외부에서는 뭐냐면 M도 0이고 외부에는 M도 0이고 그러면 H도 0이라고 생각하면은 그럼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잖아요. M이 있다고 하는 것은 자석이 있다는 얘기예요. right? 자석이 있는데 밖에 자기장이 0이다. 그럼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걸 해결하는 방법을 좀 서제스트 할 수 있는 사람. 답은 그게 맞아야 되거든요, 실제로. 이게 근데 왜 이게 이상하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아무래도 자기장은요 이렇게 저처럼 흙으로 이렇게 연속적으로 생기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서 그런 거 같아요. 자기장이 연속적으로 그러니까 여기가 0이고 자기장이 여기가 0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0일 수가 참 논제를 그러니까 여기서 0이면 여기도 0이다. 어떤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 그건 훌륭한 아규먼트인데, 그렇죠? 근데 그건 뭐만 예를 들어서 뭐를 쓰면 되나요? 여기하고 여기하고 컨티뉴어스 하다는 말은 뭐를 쓰면 되느냐 하면 실제로 JF가 이 B가 B라고 하는 것이 컬 B가 뮤제로 J인데 이 J가 0이라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이쪽 방향에 튀어나오는 이 전류가 서피스 전류가 있다고 그래봐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하고 여기하고 뭐라 그럴까? 만약에 여기 어떤 서피스 전류가 있어가지고 이게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전류가 있다고 그러면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럼 이런 식의 이걸 잡으면 회로를 이렇게 잡으면은 뭐냐면 이 방정식은 B
B의 파랄렐 위에서의 파랄렐 성분, 여기에서 파랄렐 성분 빼기 B 파랄렐 아래 위 아래가 뭐예요? 이쪽 방향의 그쵸? 이 서피스 성분입니다. 그걸 뭐라고 그럴까요? 그걸 K라고 그러면은 뮤제로 K와 같아요. 그러니까 위하고 아래 사이에 K가 만약에 있다면, 그렇죠? 어느 방향으로? 이쪽 방향으로 있다면 연속적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그 얘기도 꼭 맞는 건 아니죠. 아니 그냥 그 서제션은 훌륭해요. 나이스 트라이. 그런데 이제 뭘 확인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는 K의 방향이 어느 방향이냐 그것만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K의 방향은 여기 서피스 전류가 여기 M이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있으면은 그러면은 K는 어느 방향이냐 하면은 M 크로스 N이라고 그랬어요. M의 방향에 수직하고 N의 방향에 수직해요. 그러니까 이쪽 방향에 서피스 커런트가 있어요. 그쪽으로 돌아가는. right? 따라서 인프린시플 여기는 B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B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돌아가는 커런트가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커런트가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B가 0이냐? 공부를 얼마나 했는지 이 테스트에 이게 사실은 이 문제를 여러분이 옛날에 푼 적이 있습니다. 그때 수업 시간에. 자, 이게 힌트야. 응? 예. 훌륭해요. 면전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바로 그게 정답이에요. 솔레노이드가 정확히 이런 시츄에이션이야. 그때도 뭐예요? 솔레노이드는 면전류가 흐른다고 그랬었고, 그렇죠? 여러 가지 내가 아규먼트를 통해서 밖에서는 면전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로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면전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밖에서 제로다 그 말이에요. 여기 B가 제로다 밖에서. 응? 기억나요? 이게 정확히 그 시츄에이션이에요. 솔레노이드 문제예요. 솔레노이드의 문제예요. 이게. 여기는 K가 이렇게 흐르고 있다고. 이렇게 K가 흐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밖에는 안에만 B가 논제로고 밖에는 제로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 자화된 물질을 전류로 환산을 해보면 유니폼하게 자화가 됐다 그러면 뭐예요? 안에는 자화가 어떻게 됐어요? 유니폼하게 됐으니까 벌커런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JB가 있어요? 없어요? JB가 없다고요. 서피스에서만 있죠. right? 그 서피스에서만 존재하고 안에는 없고 그게 바로 이제 솔레노이드거든요. 그래서 B는 안에서도 0이고 밖에서도 0이다. 그래서 두 가지로 이제 우리가 푼 겁니다. 하나는 뭘로 풀었어요? 하나는 뭘로 풀었어? 보조장을 이용을 해서 B는 H 더하기 M으로 풀었고 또 하나는 뭘로 풀었어요? 커런트를 계산을 해가지고 JB와 K를 계산을 해가지고 JB는 0이고 K가 이만큼 있어서 이
K에 의한 자기장은 뭐예요? 안에서는 콘스탄트하고 밖에서는 제로고. 그래서 이 문제를 두 가지로 풀었습니다. 어쨌든 답은 뭐예요? 안에는 0 이거고 밖에서는 제로예요. 왜 밖에서는 다른 아까 이 방법에 의하면 밖에서는 0이냐면 M도 0이고 H도 0이니까 밖에서는. 안에서는 H는 0이지만 M이 있으니까 논제라고. JF가 0이면 소스가 없으면 필드가 제로예요. 어? 식에서 보면은 어. 만약 H가 상수 같은 게 아. 오케이. 굿 퀘션이긴 해요. 저희가 무슨 얘기냐면 저 학생이 전 이름이 뭐였지? 주근재. 근재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맞아? 맞아? 오케이. 근재. 이 사람 이름을 잘 기억해 두세요. 이건 뭐냐면 물리는 꼭 시험 점수를 얼마나 잘 받느냐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야기가 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할 때 그걸 알아듣고서 리스판스를 보이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근재가 질문한 게 뭔지 알아요? 지금 H가 제로야. 근데 H가 만약에 어떤 파이에 이런 거면 그렇죠. 그러면은 H가 논제로일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실제로 이게 뭐냐면 엘렉트릭 필드가 이런 경우거든요. 모든 엘렉트릭 필드에 대해서 엘렉트릭 필드의 그러니까 이 뭐랄까 스태틱한 스태틱 엘렉트릭 필드는 이런 걸 뭐라 그러지 사실? 무슨 장? 보존장이라고 그래. 그지? 기억나지? 그러니까 모든 엘렉트로스태틱 필드는 보존장이야. 그런데 여기서 소스가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없다고 그랬는데 이 소스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H가 0이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러냐? 모든 엘렉트로스태틱 우리는 뭘 알아요? 근데 모든 엘렉트로스태틱 필드에 대해서 이게 뭐 차지가 전하가 얼마나 복잡하든 간에 어떻게 아무리 복잡해도 따라서 엘렉트릭 필드가 아무리 복잡해도 그렇게 수많은 논 트리비얼한 엘렉트릭 필드에 대해서 이게 다 만족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오른쪽에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논제로거든 이는. 그런데 왜 여기서는 이렇다고 소스가 없다고 그러면서 이걸 갖다가 제로라고 그러냐? 그게 질문이야. 이게 얼마나 좋은 훌륭한 질문이에요. 답이 뭘까요? 경험적으로 알았는데. 이거를 정확하게 우리가 대답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이런 걸 좀 벡터 포텐셜 예를 들어서 마그네틱 필드의 경우에 있어서요. 마그네틱 필드의 경우에 즉 B가 이거를 만족시킨다고 그러면은 내가 문제없이 이렇다고 할 수 있어요. B는 제로라는 것을 B 콜 제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모든 전 공간에서 이러면은 실제로 전 공간에서 B가 제로면은
다이버전스 B도 0이거든. 이건 막스웰 방정식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클이 제로고 발산이 0이면 다이버전스도 0이면 둘 다 0이면 그러면 그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전 공간에서 다 만족시키면 그러면은 B는 0이에요. 엘렉트릭 필드는 다른 게 뭐냐면 E의 발산은 뭐예요? 차지예요. 이게 논트리비얼하기 때문에 발산이 0이기 때문에 논제로이기 때문에 이게 E가 논제로야. 그런데 H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사실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그런 거예요. 사실은 조금 더 조심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은 발산이 0이면은 이러면 이제 0인데 마그네틱 필드의 경우는 클이 제로면 제로예요. 다시 말해서 커런트가 없으면 어떤 종류의 커런트도 이건 토탈 커런트죠, 그렇죠? 어떤 종류의 커런트도 없으면 B는 제로예요. 맞아요. 왜냐하면 발산이 0이라고 하는 것은 모노폴이 없다는 걸로 해가지고서 이미 막스웰 방정식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H가 0이냐? 그건 몰라. 왜냐하면 그건 사실 잘 모르는 거예요. H가 0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H 더하기 이건 뭐냐면 마이너스 이거는 금방 보일 수 있어. 보자. 우리가 어떤 조건이냐 하면은 JF가 0이에요. JF가 0이면 클이 0이다. 그런데 만약에 이러면은 그러면은 뭐냐면은 H가 여기까지는 다 와요. 여기까지는 다 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냐면 H가 0이라는 컨클루전을 하기 위해서는 H의 발산이 뭐냐 이걸 알아야 돼요. 발산이 뭔가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건 뭐냐면 항상 뭐냐면은 다이버전스 오브 B가 0이기 때문에 B는 뭐냐면 B는 이거 뭐지? H 더하기 M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막스웰의 방정식에 의해서 0이라는 것이 개런티가 돼 있어요. 그래? 그러니까 이거는 항상 뭐와 같으냐 하면 마이너스 그러니까 아까 내가 썼다 지운 거를 지금 확인을 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M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M의 발산이 0이라고 하는 사실을 개런티를 해줄 수 있으면 그 말이 맞습니다. 근데 M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이 M들의 합이거든요. 이 M들의 합인데 대개의 경우는 이것이 0이 돼요. 실제로. 대개의 경우는. 근데 내가 정말 100% 안 되는 경우가 없다고 내가 확인할 수가 있냐. 그렇죠. 그거는 좀 책에도 별로 확답을 안 해요. 책에도 확답을 안 합니다. 그래서 답은 그겁니다. 사실 조심은 해야 돼요. 조심은 해야 되는데 그래서
다이버전스 m이 0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확인을 하고 다이버전스가 제로면 대개의 경우에 이 m의 발산이 0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이 대부분의 어떤 뭐예요? 이 m이라고 하는 것은 m들의 합이죠, 그렇죠? 나누기 볼륨이니까, 그렇죠? 근데 스몰 m들은 뭐예요? 고리전류들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 고리전류라고 하는 것은 대개의 마그네틱 뭐냐면 다이폴들이라고, 그렇지? 이 다이폴들의 마그네틱 필드는 다 뭐를 만족시키느냐 하면 이걸 만족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는 이게 만족이 되지만 아닌 경우가 없다고는 할 수가 없고 실제로 아마 문제를 풀다 보면 교과서 어딘가에 그런 문제를 하나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보통 0이 아니다. 보통 0이 아니다. 다이버전스 m이 0이 아닌 경우를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손으로 이 문제를 만드는 건 간단하죠, 그렇죠? 손으로 m이 0이 아닌 컨피규레이션을 설치하는 것은 간단해요. 어떻게 만들면 되겠어요, 사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여기서 공에다가 자석들을 어떻게 배열을 해요? 이런 식으로 배열을 하면 NS를 이런 식으로 배열을 하면 그렇잖아요. 이렇게 배열을 하면 다이버전스가 논제로가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배열을 하면. 오케이.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의 레슨은 뭐죠? h가 0, 그러니까 컬이 0이라고 해서 함부로 h를 0으로 놓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질문이 맞아요. 0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의 경우는 운이 좋았던 거죠, 말하자면. 아까의 경우는 운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가 어떤 경우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느냐 하면은 어떤 경우에 이런 거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 하면 그런 식으로 발산이 0이 안 되도록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고 또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조금 꼬우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마그네틱 필드라고 하는 것은 발산이 0이 돼 있는 것이 개런티가 돼 있어요. 그렇죠? 따라서 클도 제로면 그러면은 B는 뭐냐면 이 둘 다를 만족시키기 때문에 이것이 된다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if 내가 이걸 문제를 써주면 이러면 then 이게 맞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것도 제로기 때문이다. 그런 말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근데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는지 내가 잊어버렸는데. 조화 같은 상황이면요. S 길이를 이렇게 중앙에 보이게. 맞아. 그래가지고 이제 발산이 0이 되도록 이걸 자석들을 뭐 잘 배치할 수가 있고 그런 경우에는 다이버전스 m이 논제로라고 그러면은 그럼 다이버전스 오브 h가 논제로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이 문제는 뭘로 할 수가 있느냐 하면은 이거를 갖다가 마그네틱 포텐셜을 도입을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라플라시안 파이 m이 마이너스 어떤 소스를 가지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경우는 이게 뭐가 되느냐 하면은 포화성 방정식이 돼요. 실제로. 그럼 엘렉트로스태틱 문제가 똑같이 돼. 그래서 실제로 파이 m을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파이 m은 마이너스 4파이분의 1에 r 마이너스 r 프라임 오브 다이버전스
오버 m r 프라임으로 이렇게 그냥 풀 수가 있어. 이렇게. 그렇지? 그러니까 다이버전스 오버 m이 0이 되는지를 확인을 해라. 그런 얘기예요. 자기장에서 스칼라 포텐셜을 놓는 게 어떤 원리적인 의미가 있나요?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에 이 조건이 curl of h가 0이 되면 그러면은 스칼라 포텐셜을 도입할 수 있다는 말이 돼요. B에 대해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B의 경우에는 어떤 의미가 없을 수가 있는데 또 B의 경우에도 사실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은 B의 경우에도 여기에 어떤 소스가 있는데 여기에 뭐 M이 있는데 여기서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기서는 curl of 커런트도 여기에 confined 돼 있고 마그네타이제이션도 여기에 confined 돼 있고 그랬는데 여기에 소스가 여기에 confined 돼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 밖에서 자기장이 없으리라는 부분은 없죠.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이 안에서는 안 맞고 밖에서만 맞는 그런 스칼라 포텐셜은 우리가 도입할 수가 있어요. alright. 그러니까 어떤 영역에서만 맞고 이 영역에서만 맞고 이 영역에서는 안 맞는 그런 그 반쪽짜리 포텐셜을 도입할 수가 있습니다. alright. 유명한 경우가 뭐냐면은 마그네틱 모노폴이 있을 때예요. 마그네틱 모노폴이 있다고 하는 것은 다이버전스 오브 B가 어떤 델타 펑션에 비례하는 경우에 G가 이제 있으면은 그러면 이게 뭐냐면 한 점 주위에 여기서 다이버전스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소스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이 마그네틱 포텐셜이라는 것이 전 공간에서 디파인 되는 그런 마그네틱 포텐셜이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마그네틱 포텐셜은 대신에 뭐냐면 마그네틱 포텐셜이 이렇다고 하더라도 소스가 있다 하더라도 마그네틱 포텐셜이 공간의 한 영역, 예를 들어서 북반구에서 이 위에서만 맞는 그런 마그네틱 포텐셜은 존재합니다. 그거는 특별히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디렉 스트링이라는 게 있어가지고서 이걸 갖다가 잘라내면은 이쪽 영역을 잘라내면은 이 밖에서만 맞는 그런 포텐셜이 존재해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질문이 뭐였느냐 하면은 H가 컬이 제로일 때 이 phi m 즉 마그네틱 포텐셜을 도입하는 게 뭐 어떤 물리적인 의미가 있냐 하는 건데 물리적인 의미는 그런 겁니다. 여기에 어떤 m이 있고 여기에 다이버전스 m이 논제로예요. 그러면 얘는 뭐를 만들어내냐 하면은 이 밖에다가 뭐를 만들어요? 자기장, 보조 자기장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보조 자기장이 논제로예요. 다이버전스 m이 논제로면은. alright. 그리고 얘가 만드는 이 다이버전스 오브 m이 만들어내는 그런 보조 자기장이 보조 자기장의 마그네틱 포텐셜이 얼마냐 하면은 바로 저렇게 주어진단 말이에요. 소스를 적분을 해가지고서 주어진다. 그렇게 이야기는 좀 생각보다 많이 끌었는데 스토리는 뭐 재미있는 스토리예요. alright. 그래서 컬이 0이라고 해서 함부로 죽이지 마라. 그런데 아까 풀었던 문제에서는 죽일 수 있다는 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운이 좋았던 거죠. 어쩌면 혹은 뭐 여기서 다이버전스 m이
0이었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일 수도 있고. 다이버전스 0이잖아요. 다이버전스 오브 M이 0이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굉장히 복잡한 사실은 문제를 우리가 이거보다 더 훨씬 더 복잡한 문제를 생각하고 해볼 수 있어요. 어떤 문제냐 하면은 자 여기 다이버전스 M은 0이에요. 원래. 그리고 여기 서피스 커런트가 흐른다고 그랬죠. 근데 이 서피스 커런트를 우리가 그 죽였던 이유가 뭐였죠? 그걸 생각해 보면 시메트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쪽 방향에 트랜슬레이션 시메트리가 있어서 이렇게 B를 뭐 H나 B를 이렇게 잡으면 돌리면은 이 안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하고 있으면 같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던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마그네틱 필드가 있으면 뭐예요? 유니폼해야 된다. 밖으로 유니폼하다는 게 크기가 같아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죽였죠? 그래가지고 전 공간에 있어야 되고 전 공간에 있으면 B의 제곱에 비례하는 볼륨 곱하기 B의 제곱에 비례하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에너지가 있어야 되고 그런 이유로 뭐예요? 이건 안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이제 문제를 어떻게 꼬느냐 하면 이거를 이렇게 꽈.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럼 이 내부는 어떻게 돼? 다이버전스 M은 항상 0이에요. 그렇죠? Right? 0이야. 다이버전스 M은 유니폼하게 만들었으니까 여기서 마그네타이제이션을 항상 유니폼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자 이제 그러면 같은 퀘스천을 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 있어서 그럼 여기서 서피스 커런트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죠? 존재해요. 얼마만큼 존재하냐면은 M 크로스 이거만큼이요. M은 항상 어느 방향이냐 하면은 M은 예를 들어서 항상 이쪽 방향이다 뭐 그렇게 하면 M 크로스 N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각에 비례해 가지고서 뭐 어떤 양이 있어요. 유니폼하지 않은 서피스 커런트가 존재합니다. 그러면 그 커런트에 의한 것이 이 밖에서 B를 갖다가 논제로로 하고 할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질문이. H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시나리오에 의하면 H는 제로여야죠. right? 근데 B가 제로냐? 밖에서는 M도 제로고 H도 제로면 B도 제로여야 되잖아요. 과연 그러냐? 그렇죠? 나는 잘 모르겠어요. 이 답을. 아마 아닐 것 같아요. 나 아닐 것 같다고. 아무래도 더 재료가 어떻게 그래서 그냥 이런 이제 사실은 그 이미 학부 과정에서도 이런 그 서툴한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꼭 누가 이걸 갖다가 상당히 뭐랄까 좋은 내가 이건 아무렇게나 그렸지만 이거를 상당히 뭐 보기 좋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보기 좋게 만들어서 혹은 뭐 이런 거 한번 풀어보세요. 집에 가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갖고 한번 나중에 누가 발표를 해봐요. 도너스가 있어요. 도너스가 있어요. 여기에 M을 갖다가 유니폼하게 하여튼 줬다고 생각을 하죠. 유니폼하게 줬다고 생각을 해요. 붙박이로. 원래 그래가지고 안팎에 있는지 없는지를 계산을 해와요.
이 문제 풀 수 있어. 이 시메트리가 좋기 때문에 풀 수 있다. 보조장과 토탈 자기장을 구하라. 무슨 문제인지 알겠죠? M을 유니폼하게 줬어. 그랬을 때의 안팎에 있어서의 H와 B가 얼마냐? 갑자기 생각이 나서 한번 내보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좋은 질문이 나오면 자꾸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관계된 이야기들이 길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벌써 상당 시간을 여기다가 이제 썼는데 문제 하나 더 풀어보죠. 그 얘기를부터 먼저 진도부터 조금 더 뺍시다. 하면서 오늘 시간이 한 15분, 20분 남았는데 뭐 할 얘기는 거의 다 했는데 안 한 게 있다면 선형 미디엄이에요. 선형 미디엄. 선형 미디엄. 선형 매질. 선형 매질. 선형 매질이란 뭐겠어요? 물질에 마그네타이제이션이 생기는데 외부에서 전류를 이제 마그네타이제이션이 없다 하더라도 어떤 뭐 이미 내가 이거 첫 시간에 이야기한 이유로 물질에다가 자기장을 걸면은 H를 걸면은 왜 내가 H를 쓸까요? 물질이 이렇게 있는데 H를 건다고 그랬을 때 H는 걸 수가 있죠. 그렇죠? 근데 B는 건다는 말을 함부로 못 쓰는 거예요. 안 그래도 이미 있을 수도 있고. 자, 그래서 H를 걸어요. 그럼 이거는 뭐냐면 내가 이걸 틀어가 전류를 조절을 해가지고 높을 조절을 해가지고 얼마만큼 내가 원하는 만큼 걸 수 있죠. 걸어요. 그러면 거기는 뭐가 생기느냐 하면 M이 생깁니다. 다이아마그네티즘이면 H의 반대쪽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파라마그네티즘이면 H와 같은 쪽으로. 페로마그네티즘이면 이게 뭐 그냥 걸기도 전에 있고 혹은 걸면 더 많이 생기고. 그렇죠? 자, 그래서 H가 근데 페로마그네티즘은 지금 여기서 논의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페로는 선형 물질이 아니에요. 오케이? H에 비례해서 M이 H에 대해서 H가 작으면 대개의 물질은 M이 H에 비례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비례 상수를 갖다가 카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카이는 뭐예요? susceptibility, magnetic susceptibility라고 합니다. 이거를. 자기 감응도 그렇게 번역을 하죠. 자기 감응도. 말이 되죠, 그렇죠? 밖에서 걸면 거는 만큼 잘 수능을 한다 그런 뜻이야. 그래서 카이가 포지티브면 파라, 네거티브면 다이아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분 그 책에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들의 그 susceptibility가 얼마인지를 여기 적어놨어요. 다이아마그네틱한 것들은 뭐가 있느냐 하면은 금, 은, 카파. 전기를 잘 통하는 게 다 다이아야. 다이아마그네티즘이야. 그 다음에 카본 다이옥사이드, CO2나 하이드로젠 뭐 이런 것 다 다이아마그네티즘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파라마그네티즘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악시젠, 소디움, 알루미늄, 뭐 텅스텐, 플라티늄, 리퀴드 악시젠, 뭐 골드. 그러니까 파라하고 이제 뭐 다이아는 뭐 때문에 생긴다고 그랬어요? 다이아는 주로 이 스핀이 네트 스핀이 제로인 경우에
있는 거고 네트 스핀이 제로가 아니면 그럼 파라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래서 파라는 보세요. 물론 더 작은 것도 있지만 파라 같은 경우는 갈돌리니온 같은 경우는 지금 4.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성 굉장히 크죠. 이 비스무트 다이아마그네티즘에 지금 여기 적힌 것 중에서 제일 큰데 10,000분의 1이거든요. 오드로브 10,000분의 1인데 지금 파라 같은 경우는 거의 오드로브 아니야. 2분의 1 정도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개의 경우에 있어서 옥시젠은 좀 작네요. 그렇지만 옥시젠도 하이드로젠보다는 다이아마그네티즘인 하이드로젠보다는 좀 커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하이드로젠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네요. 왜 특이해요? 하이드로젠은 전자가 한 개밖에 없잖아. 전자 한 개밖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다이아냐? 조금 이상하지. 그래서 뭐 덕분에 좀 작기는 하지만 10의 마이너스 9성이야. 적긴 한데 좀 특이하네요. 그렇지만 사실 수소 원자가 아니라 수소 분자여서 그렇지. 그럴 수도 있겠다. Very good. 분자일 수도 있죠. 그러면 뭐 의문이 없죠. 그렇다고 그러면 폐하가 됐다고 그러면. 굿. 자, 그래서 하여튼 뭐 그렇다. 그건 이제 현실적인 이야기고. 그래서 H가 작을 때는 M은 H에 그대로 비례를 하고 그 비례 상수를 susceptibility라고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것을 선형 매질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B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μ0분의 B가 H 더하기 M인데 이건 뭐냐면 1 플러스 카이 M의 H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 경우는 이걸 갖다가 합쳐가지고 μ 곱하기 μ라고 그래요. μ H. 가만있어 봐. 그러니까 조금 이상하긴 한데 이걸 μ라고 그러지 말고 보통은 이렇게 하면 μ를 μ0 곱하기 1 플러스 카이 M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면 그러면 B는 뭐냐면 μ 곱하기 H가 돼요. 물질내. 이게 더 자연스러운 정의겠죠. 그렇죠? 그래서 μ0 대신에 μ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Right? 그래서 뭐 이런 정도로 해서 문제를 시간이 내가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이그젠플 6.2를 한번 보겠어요. 이그젠플 2.6에 보면은 이걸 내가 풀었나 안 풀었나? 거의 반점 풀었네. 반점 풀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아까 그 문제로 돌아가요. 아까 그 첫 번째 문제로. 아까 그 문제로. 뭐 다 푼 문제네. 별로 풀 게 없네. 다 풀었어요. 다 풀었네요. 한 가지 그 코멘트만 좀 하면 그래요. 내가 금방 이걸 써놓고 이걸 글 지워버렸네.
그래서 여기 이제 구리가 있는데 카파가 있어요. 근데 금은구리 뭐 이런 금은구리가 다 뭐예요? 자성으로 따지면 다이아마그네티즘이야. 이런 건 자석을 갖다 붙여도 안 붙습니다. 다이아마그네티즘인데 뭘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은 그런 거예요. 여기 이제 전류가 이제 흐르고 있으면은 여기는 뭡니까? 마그네틱 필드가 생기죠. 그러면은 이 마그네틱 필드가 생기면은 이 다이아마그네티즘이라는 뜻은 뭡니까? 이 내부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뭐 소용돌이 전류 같은 게 좀 생겨가지고, 그렇지? 붙박이 전류가 생기는 거죠. 붙박이 전류가 생겨가지고 어느 쪽으로 생기느냐 하면은 이 전류를 감소시키는 쪽, 증가시키는 쪽, 감소시키는 쪽으로. 이게 전류가 이렇게 있었으면은 여기 뭐냐 조그만 전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JF가 조그맣게 생기는 거죠. 왜 조그맣게 생겨요? H가 얼마만큼 생깁니까? 이 내부에는 H는 아까 풀었죠. 2파이 R 제곱분에 I가 있고 여기 S만큼 있어요. 기억나요? H가 이만큼 있고. 그럼 B는 어떻게 됩니까? B는 여기다가 μ 곱하기 H를 하면 되는 거죠. right? 근데 무슨 이 얘기 하려고 제가 한 건 아니고. 그러면 이제 커런트가 지금 어느 쪽으로 생겨야 이게 되느냐 하면은 μ는 뭐예요? μ는 μ0 곱하기 1 플러스 카이 m인데 카이 m이 포지티브 네거티브? 네거티브. 조그만 게 뭐 0. 얼마짜리 0.000 만분의 1 단위가 하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실제 계산에서는 그런 건 그렇게 어떻게 해요? 그냥 무시하면 돼요. 그런데 하여튼 커런트가 JF의 방향은 이쪽이 아니라 이쪽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 KB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KB도 그쪽으로 생겨야 돼. M이 이쪽이니까 M을 만들려고 그러면은 M이 이쪽이면 어떻게 돼요? M 크로스 N 하면 M 크로스 N 하면 이렇게 흐르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오른손 나사의 방향으로. M 크로스 N 하면 이쪽으로 흐른다고. 이게 뭐냐면 K의 방향이에요. 네? JP가 이쪽 아래쪽, JF도 아래쪽인가요? JF가 지금 I가 이쪽 방향이고 그르준 전류가 이쪽 방향이면 H는 어느 쪽 방향이에요? 오른쪽 방향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H는 이런 쪽으로 생기겠지. H. 그렇지? 근데 M이 어느 쪽 방향으로 생기느냐면 이쪽 방향으로 조그맣게 생겨. 그렇지? 그러면 네트로 어떻게 생겨요? B는 요만하게 생기는 거예요. B. 이게 뭐냐면 세 개가 이게 피직스예요. 그 퀄리티, 어떤 정성적인 물리예요. 응? alright? 뭐 그 얘기 하려고 그런 거고 계산은 아까 다 한 거고 그래서 진도는 다 나갔고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쳐도 되겠습니다. 수업 중에 혹시 질문 있는 사람? 예. 그러면 문제가 복잡해지죠. 선형 미디엄이냐 아니냐 이것도 문제가 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비선형이라고 그러면은 조금만 줘도 마그네타이제이션이 이만큼 생겨요. 1을 주면은 뭐 예를 들어서 10이나 20, 뭐 100이 생겨. 페로 같은 경우는.